직관적으로는 몇 명 연차 쓰더라도 일이 잘 돌아가게 훈련시키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러니까, 아니, 연차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겠죠. 연차를 써야 리프레시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연차를 좀 쓰게 하는데, 테스트,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어, 우리 회사. 그러면 다 출근해서 이제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잘 해야겠죠. 그날만큼은.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드랍아웃은 노드를 일부 탈락시켜 보는 거예요. 말하자면 랜덤하게 노드를 가려보면서 학습시킨다는 개념인데, 이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여러 개 사용해서 학습하는 셈이에요. 왜냐면 랜덤하게 가려본다 했어요. 그래서 요렇게 가려보고도 로스를 잘 줄여야 되고, 요렇게 가려도 로스를 잘 줄여야 되고, 요렇게 가려도 로스를 잘 줄여야 되고,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 해주는 게 드랍아웃이거든요. 그리고 테스트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앙상블 할 겁니다.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여기 설명을 보시면 돼요. 일단 각 노드별로 확률을 줄 거예요. 살릴 확률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적용시키고 싶은 레이어를 마치 BN처럼,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적용시키고 싶은 레이어를 고르세요. 그래서 거기다가 드랍아웃을 적용하는데, 살릴 확률 P를 정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각 노드는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. 0.5 확률이면 어떤 노드는 죽고 어떤 노드를 살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에 통과시킬 때마다 이 살린 노드를 다시 고를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통과시킬 때 로스를 만약 예를 들어서 5개 데이터를 통과시켜요. 배치 사이즈 5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L은 로스는 L1, L2, L3, L4, L5를 다 저하는 것이 될 텐데, 그 각 L을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노드를 살릴지를 다시 고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그림으로 치면은, 자,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첫 번째 데이터 통과시킬 거예요. 그때 준비해놔. 이 노드를 탈락시키고 이 노드를 살리고 이렇게 쭉 해놔. 통과. 그래서 L1 구해. 그 다음, 또 다시 동동지게. 얘는 죽고, 얘는 살고, 얘는 뭐 살고, 얘는 죽고, 뭐 이런 식으로 됐어. 살고, 죽고, 뭐 이렇게 됐어. 예를 들면이에요. 우연히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. 이 상태에서 또 두 번째 데이터 통과시켜. 그리고 L2 구해. 이렇게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치에 대해서 뭐, MSE가 됐던, 크로스 엔트로피가 됐던, 이거 막 더 하잖아요. MSE는 뭐 식이 좀,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. 에러의 제곱들. 얘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. 실제로는. 이 n분의 1은 제가 그냥 설명을 생략하긴 했어요.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저기 큰 차이는 아니니까. 아무튼 이렇게 구할 때 각 로스를 이렇게 쭈르륵 더하게 될 텐데, 그때마다 새로운 노드, 살린 노드를 새롭게 고른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로스를 구하고요. 그 로스를 미분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. 즉, 일부 노드가 없더라도 로스를 잘 줄일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보자라는 거예요. 그게 트레이닝 때입니다. 자,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이건 몰라. 테스트 땐 달라요. 테스트 땐 다 살려요.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. 드랍아웃은 테스트 때는 모든 노드를 다 살립니다. 대신 그 출력에다가 P를 곱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웨이트에다 P를 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, 그냥 액티베이션 통과한 그 결과값에다가 뭐 P를 곱한다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뻗어나가면 웨이트 곱하면 PW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트레이닝 때는 일부 가리고 통과 이렇게 하지만 테스트 때는 다 통과고요. 대신에 드랍아웃 적용시킨 레이어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. 그 레이어에 대해서 출력을 P를 곱해준다라는 거죠. 직관적으로는 몇 명 연차 쓰더라도 일이 잘 돌아가게 훈련시키는 거예요, 이거는. 테스트 땐 전원 출근이야. 그러니까, 아니, 연차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겠죠. 연차를 써야 리프레시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연차를 좀 쓰게 하는데, 테스트,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뭐 중요한 사람이 뭐 회사에 방문하는 날이야. 그래서 최대한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. 그게 테스트 때지 않습니까? 그때는 모든 노드가 다 전원 출근해야 된다라는 거죠. 대통령이 왔어, 우리 회사. 그러면 다 출근해서 이제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잘 해야겠죠. 그날만큼은.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노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로스를 잘 줄이긴 줄여요. 잘 줄이는데 뭔가 기계적으로 정답을 맞춰서 로스를 줄인다 할까?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즉 오버피팅.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아지구나,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계속해서 똑같은 데이터만 반복해서 보게 되면. 그래서 몇 명 연차를 보내가면서 드랍시켜가면서 훈련을 했더니 각 노드가 좀 의미 있는 특징을 뽑게 된다라는 거거든요. 이 드랍아웃을 적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드랍아웃 논문에서는 코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을 해요. 각각의 노드가 의미 있는 특징을 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만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. 상호 의존적으로 그냥. 근데 몇 명 노드가 없어요. 그러면 내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요. 그래도 회사는 돌아가야 됩니다. 한 사람 노드가 없다고 그래서 회사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때도 로스를 잘 줄일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각 노드들이 뭔가 이제는 개성을 가지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역할 분담을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노드들이 무엇 담당하는 노드 이런 식으로
성장을 하게 돼요.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. 자, 오토 인코더 실험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NL 리니어 2828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픽셀이 이렇게 28 곱하기 28 784개의 노드로 들어가서 256개로 줄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784개의 노드로 튀어나가서 출력 나가게끔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학습을 시켰어요. 이거는 자기 자신이 들어온 대로 나가게끔 학습시킨다 해서 오토 인코더입니다.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줄이고 이렇게 여러 개. 얘는 인코딩을 잘해야 디코딩을 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인공은 인코더예요. 잘 압축을 해야 잘 복원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축을 했어요. 어떤 파일들을 알집으로 압축했어. 근데 알집으로 풀었더니 뭐 파일이 하나 유실돼 막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잘 압축해야 원래 파일을 잘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오토 인코더는 그런 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 들어온 이미지가 그대로 튀어나오게끔 학습을 시키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학습이 되냐? 잘 압축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. 그게 오토 인코더 짧은 설명이었고요. 이거를 학습을 시켜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드랍아웃 적용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조금 뿌옇게 나오긴 했어요. 그 제프리 힌튼의 이 드랍아웃 원래 논문을 보시면은 둘이 성능 비슷하다라고 하긴 했는데 몰라요. 제가 실험했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. 모르겠어.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실험 결과로 말을 하는 거는 좀 비슷하게 나와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. 왼쪽 부분이 드랍아웃 적용 안 했을 때 그리고 드랍아웃 적용했을 때 오른쪽입니다. 자, 이게 뭘 그린 건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이거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잖아요. 28 x 28짜리로 풀리 커넥티드예요. 그러면은 쫙 연결이 되겠죠. 근데 이 웨이트를 행렬로 나타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. 웨이트 1, 웨이트 2, 웨이트 3 이렇게요. 행렬로 나타내. 이 웨이트 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. 얘를. 만약에 특정 부분이 하얘요. 하얘. 그러면은 이 노드는 이 부분을 열심히 보는 노드인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웨이트 맵은 당연히 풀리 커넥티드니까 얘도 28 by 28일 겁니다. 그쵸? 근데 그러한 노드가 지금 256개 있어요. 256개 노드가 각각이 웨이트 맵을 가지고 있겠죠. 그래서 그 웨이트 맵 256개의 웨이트 맵을 쭉 그려놓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16개 패치, 16개 패치. 그래서 총 256개의 웨이트 맵, 각각은 28 by 28짜리인 웨이트 맵을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. 여기에서요. 자, 여기 28, 여기 28인 거고 이 패치의 개수가 16개, 1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드랍아웃 적용 안 했을 때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뭔가 진짜 코 어댑테이션 상호 비슷해. 뭔가 특색이 없어. 근데 드랍아웃을 적용. 그러니까 일부 노드는 없을 때에도 로스를 잘 줄일 수 있게 했더니 뭐 약간 좀 짜글거리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습에 실패했다가 보는 거예요. 짜글거리는 애들은 보지 마세요. 학습에 성공한 애들을 봅시다. 봤더니 뭔가 얘는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본 거야. 뭔가 얘는 여기를 집중해서 봤어. 얘는 여기를 집중해서. 얘는 여기를 집중해서. 뭔가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특징을 뽑으려고 노력했구나.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미 있는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? 얘는 이쪽 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, 얘는 이쪽 획이 있는지 없는지, 얘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,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거죠. 이 각 노드들의 역할이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. 뭐 그런 결과를 얻게 하는 게 바로 드랍아웃이다.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. 여기까지 드랍아웃에 대해서 질문 한번 주십시오.